격돌합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김하성 선수와 최지만 선수 굉장히 좋아요. 어제 나란히 홈런을 또 치면서 굉장히 오늘 기대를 또 하게 했는데 김하성 선수만 일단 출전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멀티 안타를 기록했죠. 3타수 2안타에 볼넷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출루만 무려 3번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게 상대 투수가 크리스 플렉센 지난해 이제 KBO 리그에서 뛰었던 플렉센과의 맞대결이 또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경기에서 홈런 포함해서 3안타 경기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인상 깊었던 점은 타구 방향인데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 두 번째 타석에서 우월 홈런, 그리고 마지막 타석은 좌익수 앞에 이제 라인 타는 2루타로 좌중우 흔히 말하는 스프레이 히팅, 타구 방향도 굉장히 골고루 좋았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의 페이스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기대도 듭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타구 방향이 각각 다르면 어떤 부분이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안쪽 공, 바깥쪽 공, 그리고 한가운데 공까지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유행하는 시프트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확실히 감각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율이 이제 2할 3푼대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본다면은 주전으로서 전혀 손색 없는 활약을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나왔던 경기가 117경기였고요. 여기서 기록했던 게 267타수 54안타. 그러니까 2할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반환점은 아직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까지 해서 253타수 59안타. 거의 지금 작년에 이제 전체 타수에 거의 육박하는, 이미 추월을 했네요. 거의 이제 추월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5월 7일 이후에 처음으로 2할 3푼대까지 지금 타율을 끌어올렸고요. 그렇죠. 어제 이 다저스를 상대로 해서 이 9회에 터뜨렸던 이 시즌 5호포도 51일 만에 터진 그런 홈런이었습니다. 어쨌든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지난해 이상의 어떤 이 타석수를 소화하고 꾸준하게 지금 출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뭐 출루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격력, 뭐 수비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결 나아진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민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타티스 주니어 돌아오면 김하성 선수 유격수 자리 어떡하죠? 이 이야기를 한 달 반쯤 전부터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활약이면은 돌아와도 충분히 뭐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돌아와도 자리 없어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실제로 이 타티스 주니어가 외야 연습도 좀 어느 정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하성 선수가 타율이 2할 3푼이지만 팀에서 이제 인정받는 가장 큰 부분이 수비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해서 CJ 에이브럼스 이 선수도 유격수 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유격수랑 3루수를 번갈아 가면서 맞고 마차도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타티스 주니어가 타격에서는 굉장히 폭발력 있지만 수비에서 굉장히 솔리드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타티스 주니어가 외야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샌디에고 외야가 또 굉장히 횡해요. 좌익수를 보고 있는 유릭슨 프로파를 제외하고는 마이어스가 이제 부상이죠. 그리고 중견수를 보는 트렌트 그리샴이 외야수인데 타율이 1할 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타티스 주니어가 중견수 또는 유익수를 맡아주는 게 팀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시즌 초,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저희가 또 이야기했었을 때만 해도 과연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오면 김하성 선수가 포지션을 어디로 가느냐, 외야로 김하성이 외야 가나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티스 주니어 소식을 전하면서 한 6월쯤 복귀할 것 같다. 6월 초나 중반쯤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늦어졌던 게 이제 어쨌든 이게 부상 회복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더뎌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타티스 주니어도 계속해서 이게 좀 재활의 시점이 늦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최근에 6월 29일에 이 샌디에이고 현지 언론인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타티스 주니어가 2주 안에 정상 스윙을 시작해도 좋다는 이 수술 집도한 의사의 이제 소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전 투구 속도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제 재활 그 경기를 어떻게 지금 정하고 갈지 이것을 지금 이제 예정을 하고 좀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은 한 8월쯤 이 타티스 주니어가 공식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내심 한국 팬 입장에서는 타티스 주니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속으로는 있었는데 완벽하게 나아가지고. 그래 지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좀 더 샌디에이고 팀 전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타티스 주니어 없이도 샌디에이고가 그 다저스와의 선두 경쟁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4연전에서는 승차가 조금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 4연전이 서부지구 1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 운명의 4연전이었는데 사실 샌디에이고의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였죠. 왜냐하면 4연전 내내 득점이 첫 경기 1점, 1점, 2점, 4점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LA 다저스에서 최근에 에이스로 떠오른 토니 곤솔린 지금 평균 자책점 1위거든요. 그리고 앤더슨, 커쇼 이런 선수들한테 꽉 막혀 있었는데 그나마 이 혀를 뚫었던 마지막 경기의 4점 그리고 그중에 2점이 바로 김하성의 역전 투런퍼, 쐐기 투런퍼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샌디에이고는 4연패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도 패배를 하는 걸 보면은 자칫 연패가 길어질 수 있었는데 이 김하성의 홈런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팀 오늘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이제 새로운 매치업으로 경기 마쳤는데 아까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 결과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오늘 샌디에이고와 시애틀이 맞붙었고요. 이 경기에서는 시애틀이 8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결국은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놓쳤고요. LA 다저스는 콜로라도와 경기를 했습니다. 다저스가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저스가 이제 50승 29패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47승 35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두 팀의 게임 차가 4게임 반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좀 이제 이번 아직 뭐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자, 최지만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무안타였지만 그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활약이 꽤 괜찮았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최지만 하면 항상 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플래툰 시스템이다. 좌완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런데 올해는 뭐 얘기가 전혀 다르죠. 일단 전체 성적을 보면 2할 9푼에 7홈런인데 이 템파베이 자체가 선수들이 워낙 돌아가면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홈런이 팀 내 3위고요. 타점이 지금 36타점인데 공동 1위입니다. 팀 내에서. 랜디 아로자나와 함께. 그리고 팀을 넘어서 아메리칸 리그 전체에서도 1루수의 공격력만 따지면 3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사실 가장 돋보이는 게 저는 득점권 타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자 없을 때 성적을 보면 2할 2푼 5리에 홈런 2개거든요. 그런데 주자가 나갔다. 혹은 이제 득점권이 된다. 그러면은 타율이 4할 3푼이 됩니다. 거의 2배 이상. 거의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홈런도 3개나 되고 이게 지금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득점권 타율이 1위입니다. 50타수 이상 나온 선수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 팬 결선 투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인기도 사실 템파베이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빅마켓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팬 투표에서는 최종 2인까지 선정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올스타전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투표에서는 그 토론토의 불개주,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그다음에 시애틀의 타이 프랜스 이 두 선수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요. 하지만은 이 감독과 이 선수 추천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MLB.com에서도 최지만 선수를 두고 숨겨진 올스타 후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고 굉장히 템파베이 현지 매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이 야구 전문 매체에서도 최지만 선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 바람은 좀 올스타전 직전에 최지만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성적을 내서 현지 언론의 어떤 붐업을 일으킨다면은 또 약간 이 감독의 어떤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템파베이 자체가 그렇게 막 빅마켓이나 인기 있는 구단이라기보다는 좀 그 스몰마켓의 전형적인 운영을 하죠. 순위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 스몰마켓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스몰마켓의 효율적인 운영, 짠물 야구로 하기에는 이
뉴욕 양키스가 너무 강합니다. 빅마켓 힘을 앞세운 유일한 7할 승률이에요 지금. 7할 2푼 5리예요. 지금. 승률이 6할이어도 사실은 굉장히 선두권에 있을 수 있는 승률인데 혼자서 7할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템파베이가 4위인데 15경기 차가 납니다. 그리고 이 동부지구에서 의외로 지금 2위가 토론토가 아니라 보스턴이에요. 보스턴이 한 경기 반차로 토론토보다 앞서서 현재 동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템파베이가 5할 3푼 8리거든요. 승률이. 네. 그러니까 전체 지금 한 지구에서 이렇게 승률 5할 이상을 기록한 팀이 5개 팀 중에 4개 팀이 있다는 것은 그렇죠. 거의 지금 이거는 뭐 역대 메이저리그 역사상을 통틀어서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참 불운도 이런 불운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구로 옮기고 싶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그렇죠. 웬 양키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 7할? 이렇게. 맞습니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계속해서 리그에 남아 있었다면 좀 이렇게 그 두 선수 함께 서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토론토가 또 이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졌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4연패 늪에 빠졌는데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토론토의 에이스인 알렉 마누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5와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 그러니까 이 5실점은 이 마누아가 올 시즌에 기록한 이 최대 실점 이 경기였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 1대5로 토론토가 패배를 당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토론토의 이 투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선은 어느 정도 좀 타율은 높은 상태지만은 이게 득점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선발 투수진의 이제 난조. 뭐 지금 또 새롭게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상황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게 어떤 이 전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토론토를 더욱더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류현진 선수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인대 상태가 괜찮았으면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토미존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하긴 했는데 현재 이제 수술은 잘 됐고 실밥도 푼 상태고 재활 기간도 아마 1년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7월쯤에는 류현진의 등판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박효준 선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달 30일에 워싱턴전에서 2루타를 치면서 멀티히트로 아주 뜨거웠죠. 맞아요. 그래서 박효준 선수가 조금 전환점을 찾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후에는 조금 이 팀의 어떤 플래톤 시스템에 조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1일에 이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출장을 했는데 이 상대 선발이 이제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마운드에서 내려가면서 결국 4회 이 디에고 카스티오로 교체가 됐었고요. 그렇죠. 이어서 2일에는 대수비로 출전을 했고 3일 날에는 이제 결장을 했고요. 4일 날에는 또 이 대주자로 출전을 하면서 제한적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험난한 어떤 이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명의 또 하나의 메이저리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캔자스시티하고 계약한 선수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포수인 엄형찬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지금 올해 고등학교에서 타율 4할 1리에 3홈런. 네. 그러니까 현지 고교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는 포수 랭킹 1, 2를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좋은 실링이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도루저지율이 70%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특이한 게 이 아버지인 엄종수 경기상고 야구부 코치가 싱글 A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부자 메이저리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자 미국 진출 기록을 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현재 분위기면 이제 가을 야구에서 우리나라 메이저리그들을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샌디에고와 템파베이 결과에 따라서 이 가을 야구에 한국 선수를 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현재로서는 좀 와일드 카드를 좀 넘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각 지구의 다저스랑 양키스 이 양대 산맥이 워낙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를 좀 넘어서려면 일단은 이 남은 경기까지 와일드카드 경쟁을 좀 노려봐야 하는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지한 기자가 이제 평소에 우승 후보로 밀고 있는 매치는 어떤가요? 매치가 사실 10경기 좀 주춤했거든요. 4승 6패로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원투펀치죠. 이 제이콥 디그롬과 맥스 슈어저가 이제 나옵니다. 슈어저는 내일 신시내티전에 복귀를 하고요. 지금 디그롬 같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마이너리그 싱글 A 경기에 나서서 1과 3분의 2이닝 동안 24개 공을 던졌는데 이 5개 아웃카운트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모두 삼진으로 이거를 좀 장식을 했고요. 최고 101마일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활 경기를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리면은 아마 한 8월쯤 지금 돌아올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디그룹 슈어저 이 원투펀치가 살아난다면 매치도 조금 더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군요. 네. 자,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좀 익숙한 에인절스 얘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그 오타니는 잘하는데 에인절스 자체는 또 문제가 많아 보여요. 휴스턴과의 3연전에서 전패했는데 뭐 지금 공격도 문제지만 삼진을 너무 많이 당하죠. 그렇죠. 1차전에서 16개, 2차전 12개, 3차전에서는 당한 삼진만 20개입니다. 이 20개가 역대 한 경기 최다 삼진 타이 기록이거든요. 이 중심에 트라웃이 있습니다. 트라웃이 지금 삼진율이 29.5%인데 본인 커리어 로우 기록이 가장 삼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심 타자가 이렇다 보니까 에인절스의 타격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LB 이야기 이어서 오랜만에 배구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새신랑 김지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구 시즌이 아직 좀 남았죠. 그런데 그 한여름인데도 일단은 김연경 선수의 복귀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고요. 또 서머리그도 열린다면서요? 네, 이 서머 매치라는 게 이제 3년 만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다가 이게 지금 비시즌에 프로 배구 팀들끼리 이제 전부 다 나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제 훈련을 한 뒤에 이제 평가전 형식으로 열리는 친선 경기가 이번 주 8일부터 10일까지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이 대회에는 여자부 7개 구단 중에서 도로공사, GS칼텍스, 흥국생명 그리고 KGC 인삼공사 이렇게 4개 팀이 나설 예정입니다. 약간 이제 그 시즌 앞두고서 시범 경기 혹은 좀 약간 붐업을 누리는 이런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흥국생명이 출전을 하잖아요. 그 김연경 선수가 경기에 나올지가 큰 관심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제부터 이제 구단에 합류를 했는데 사실 이런 서머리그 프리시즌 경기에 나설 선수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 복귀해서 팬 서비스의 일환으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나서야죠. 아유, 김연경 선수가 나와야죠. 그래야 또 팬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자, 김연경 선수 출전 여부와는 또 별개로 그 새 시즌의 전력을 살짝 이제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권순찬 감독 체제로 새롭게 재편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제 새롭게 가세하면서 과연 이제 어떤 또 새로운 컬러를 드러낼지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또 이 각 팀들이 특히나 이제 그 VNL 그러니까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이제 출전을 했다가 일부 선수가 등록 마감을 아직 못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력을 조금 이제 가다듬는 그런 어떤 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이제 국내 무대로 복귀를 하면서 여자 배구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는데 반면에 그 김연경 선수가 빠진 현재 배구 대표팀 상황은 너무 암담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VNL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아쉽죠. 최종 결과가 12전 전패 이걸 떠나서 36세트를 내주는 동안에 우리가 따낸 세트가 3개. 그러니까 득실률이 0.083. 이게 이제 사실은 VNL 출범 이후 대한민국 대표팀 성적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성적.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대3 패배도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승점이 0인 거죠. 승점 0점으로 끝났다는 것은 좀 많이 참담한 성적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대3으로 패했을 경우에는 승점 1점을 부여를 하는데 그것조차 하나 12경기를 치르면서 못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고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사실 이 정도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을 이 시간에 또 드렸었고요. 이 세대 교체라는 것은 어느 팀이든지 간에 참 이 쓰라린 경험과 이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이 경기력이나 좀 전반적인 그런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곱씹어 보면은 그래도 좀 이 정도일 줄은 사실은 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선수들이 좀
물론 이제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제 팀을 꾸리고 이제 국제 경험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어떤 이제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기존의 이 언니들과의 어떤 기량차를 좁히기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였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짧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역시나 그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죠. 그렇죠. 뭐 물론 세자르 감독이 지난 3년간 라바리니 감독을 보조하면서 한국 배구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팀 터키 리그를 마치고 합류하는 등의 이제 시간이 좀 짧았던 문제가 있었고 사실 이번 VNL에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선수들 보고 한식당을 좀 이용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 스피드를 갑자기 빨리 올려달라 이런 식의 이제 좀 다급한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표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공격 루트를 좀 다양화해야 한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VNL에서는 이동 공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김연경이라는 에이스가 빠진 자리를 다른 선수들을 통해서 메우고 그다음에 이제 터치아웃 소위 말해서 이제 쳐내는 배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그런 시도가 좀 많이 있긴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저는 기본적인 스텝이라든가 리시브 이런 기본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보완이 어렵다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런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좀 경기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만 아마 가장 힘든 거는 어린 선수들 본인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아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이게 배 아픈 거는 그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태국까지도 상위 8개 나라가 출전하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렇죠. 네, 저 중에 하나가 우리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늘 그래도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탑 2 그렇게 이제 다투었던 그런 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아시아에서도 이제 4강권마저도 조금 위태위태해진 그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 배구 세계 랭킹도 14위에서 1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위인 그 카메룬과의 랭킹 포인트도 지금 1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탑 20, 그러니까 탑 20위도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응원은 해야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랭킹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올림픽 기준 자체가 이제는 대륙별 예선 대신에 세계 예선 끝나고 나서 세계 랭킹 기준으로 이 세계 랭킹은 2024년 6월 25일 기준인데 출전권이 차등 분배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예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예전에는 대륙별 예선에서 따내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아예 세계 랭킹을 관리하지 않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렇게 가다가는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9월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 공동 개최하는 대회고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 그러니까 개최국 폴란드와 터키, 도미니카 공화국, 태국 크로아티아와 지금 B조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번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이 예방 주사를 이제 맞았다면은 그런 어떤 이 진짜 시험 무대는 저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세자르 감독의 어떤 색깔도 보여주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배구에도 사실 이번 이 준비 기간에 좀 일부 구단들이 뭐 리그 준비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핵심 선수들이 좀 차출되는 걸 꺼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배구계가 이번 기회에 좀 한 뜻을 모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이어져서 여자 배구가 조금 침체됐던 이런 좀 상황을 좀 만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선전을 바라고는 있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 보완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나마 좀 희망을 찾자면은 이제 강소희, 이다현, 박정아 그리고 이한비 선수까지 좀 고르게 다들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주축 에이스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걱정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세자르 감독 하에서 팀 내,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내에서 구심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공격수도 그렇고 주전 세터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의 중심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자 배구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지금 각 팀들이 이제 전력을 지금 정비를 이제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그 합류에 따라서 올 시즌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좀 각 팀의 판도가 좀 갈릴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뭐 지금 각 팀의 뭐 이제 현대캐피탈에 합류한 오레올 까메오 선수라든가 1순위로 이제 합류한 삼성화재의 이크바이리 선수 이런 선수들의 이제 활약에 각 팀들의 운명이 달릴 전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이다. 한상원의 스포츠.